안녕하세요. 리니지 클래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아대는 지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지 클래식 팁, 노하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상식 이런 것들, 그리고 단축키, 그리고 도베르만 키우는 방법 또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뒤처질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리니지 많이 해보신 분들, 예전에 해보신 분들도 기억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내용만 정리를 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기본 상식. 두 번째, F5부터 단축키 세팅 방법. 세 번째, 알아두면 좋은 영어와 단축키들. 네 번째, 아이템 관련 상식, 강화, 주의사항 이런 것들. 다섯 번째로 펫 시스템, 도베르만 등 개 키우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길이 생각보다 많이 길 수 있고요. 예전 기억 떠올리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도 넘은 기억 경험 기반으로 만들었고, 거기 인터넷 검색 플러스 가이드북 참고해서 검증은 했지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 있다면 댓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입금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추억, 재미있었던 추억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기본 상식. 자, 기본적인 이동과 공격 등은 마우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키보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만약에 캐릭이 있으면은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키보드는 단축키의 사용이지 이동과 공격은 무관하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 대상이 몹일 경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칼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좌클릭 하시면은 공격이 들어가고요. 캐릭터가 칼을 움직이면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 NPC 등은 칼 모양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강제 공격을 하고 싶다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좌클릭, 컨트롤 대상 클릭하시면은 강제 공격, 강제로 칼 모양으로 변하면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니지는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스터를 죽이면 성향치가 플러스가 되고 이름이 파란색이 됩니다. 이걸 로우풀이라고 하고요. 사람이나 닭 같은 NPC를 죽이면 성향치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를 카오틱이라고 하고요. 카오틱이 되면 이름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카오 되면 일부 상점 등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고, 24시간 동안 경비병이 공격을 합니다. 마을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경비병들이 와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는 웬만하면 안 되시는 게 좋다. 로우풀과 카오 개념이 있고, 뉴트럴이라고 해서 성향치가 0에 가까운 사람, 0에서 플러스 500 사이를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작할 때는 0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캐릭이 죽으면 아이템을 바닥에 떨구게 됩니다. 캐릭이 죽으면 아이템을 떨군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럼 최대한 죽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카오틱 성향, 앞서 말했던 카오틱 성향은 100%에 가까운 확률로 한 개를 무조건 떨구게 됩니다. 성향이 높으면 두세 개씩 떨군다. 3개 이상도 떨구는지는 모르겠는데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두세 개씩 떨구더라고요. 떨군 아이템은 본인이 보유 중인 것 중에 랜덤으로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카오이신 분들은 양초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숫자를 늘려두기도 합니다. 랜덤이니까요. 본인의 무기라든지 방어구를 지키기 위해서 양초를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뉴트럴이나 로우풀 죽을 때는 아이템을 떨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0에서 1개다. 그러니까 떨굴 수도 있고 떨구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떨굴 확률이 좀 더 높으면서 로우풀 수치가 높을수록 아이템 떨굴 확률이 낮아집니다. 로우풀 수치가 풀일 때는 떨구지 않습니다. 떨군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던데 제 생각으로는 0.1% 미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떨군다, 풀일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로우풀이라고 돼 있죠. 32767이 풀입니다. 풀 수치 마이너스로 빨간색으로 되면은 카오 풀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풀을 유지하는 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안전하다. 사람을 선빵치면,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치게 되면, 공격하게 되면 본인의 아이디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일명 보라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몹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을 공격할 때는 컨트롤과 마우스를 동시에 눌러야 되지만은 컨트롤 없이 마우스만 올려도 칼 모양으로 변합니다. 보라돌이 같은 경우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칼 모양으로 변한다. 보라색 아이디는 죽여도 괜찮다, 카오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라색 아이디를 공격하면 그 사람도 보라색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대만어로 된 유튜브 클래식 공식 영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 누가 공격한다 싶으면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카오가 되겠죠. 반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은 상대편은 카오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격하면은 서로 양쪽 다 보라돌이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페널티가 입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만약에 공격받는 쪽이 본인인데 본인이 약하다 싶으면 그냥 주든지 아니면 테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니지에는 안전구역, 전투, 컴뱃구역, 위험, 노멀 구역 등이 있습니다. 안전구역, 세이프티 존이라고 예전에는 인터페이스에 표시가 됐고요. 마을 등 이런 구역을 세이프티 존, 사람 간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간 공격이 불가하다,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몬스터는 공격이 됩니다. 마을이라도 몬스터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들어간다. 전투구역, 컴뱃존, 마을 입구나 문 앞 등 길막구역, 이런 구간에는 사람 간 공격이 가능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는 공격이 가능한데 죽여도 경험치 다운이나 성향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마을, 글루디오 마을에 있는 목재소라고 하나요? 거기 구역인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시가 뜹니다. 여기서는 세이프티 존인데 이렇게 이동하면 컴뱃 존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1대1로 사람들끼리 전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놀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말하는 섬 판도라 뒤쪽인데 여기도 컴뱃 존이라서 이렇게 누가 심판을 보고 1대1로 한번 붙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컴뱃 존에서는 경험치 다운, 아이템 다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친구랑 내가 세냐 니가 세냐 한번 붙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말 존이 있습니다. 위험구역이고요. 일반 사냥터를 의미합니다. 성향치 변화 있고요. 아이템을 드랍하게 됩니다. 세이프티 존에서 몬스터한테 공격당하는 경우에는 아이템 드랍됩니다. 자, 이번에 공식 유튜브 영상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색깔로 세이프티 존, 컴뱃 존, 노말 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인터페이스 여기 물약이랑 이렇게 단축키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아마 세이프티 존, 컴뱃 존, 노말 존이 표시되든지 할 겁니다.
본인이 서 있는 구역이 세이프티 존인지 컴뱃 존인지 노멀 존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멀 존에서 사람을 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돌이로 바뀌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구한 지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말하는 섬의 마을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야지 계랭이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섬에서 이쪽으로 가면 없죠. 여기서 갔다가 살짝 올라가야지 말하는 섬 던전이 나오고요. 이 지도는 마을에서 내려오면 계랭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돌려야지 맞거든요. 위치가 정확하게 게임상으로 캐릭터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은기사 마을에서 쭉 오면은 윈다우드 성이 나옵니다. 우즈벡 마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지도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 살짝 돌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쭉 내려왔는데 계랭이 집이 어디 있지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언급만 했습니다. 방어력은 10에서 시작합니다. 자, 방어력 10에서 시작해서 방어구가 늘어날수록 숫자가 내려가고요. 0을 지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높을수록 좋다 보시면 됩니다. AC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AC는 데미지 감소를 시키는 수치가 아니라 해피를 의미합니다. 일부 데미지 감소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공격이 빗나갈 확률을 높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명 빗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일수록 공격이 빗나간다. AC와 별개로 마법 방어력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나온 인터페이스인데 1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마법 방어를 높여주는 아이템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고요. 예시로 마법 방어 망토가 있습니다. 이 망토는 플러스 10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끼면은 플러스 20이 되겠죠. 마법 방어 망토는 AC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나중에 마법 공격을 하는 몬스터를 잡거나 할 때는 아니면 공성전 이럴 때는 여분으로 들고 다니면서 혼용으로 착용합니다. 방어력이 높은 망토와 마법 방어 망토 혼용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 플러스 4 마법 방어 망토가 되면은 총 18%의 마법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1강 할 때마다 플러스 D가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지 마을에는 창고 지기가 있습니다. 난쟁이 NPC 이렇게 생겼고요. 같은 계정은 한 개의 창고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만들 수 있는 계정마다 캐릭터 창이 3개죠. 그럼 이 3개의 캐릭터는 창고를 하나를 공유한다.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창고에 맡기면 양쪽에 있는 캐릭터가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맡기는 건 무료지만 찾는 거는 보통 한 개에 30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섬에는 은하살이 팔지 않거든요. 예전 버전 기준으로 다른 마을에 있는 캐릭으로 은하살을 창고에 넣으면은 말하는 섬에 있는 캐릭터가 은하살을 창고에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섬에 찾는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을마다 텔레포트를 도와주는 도우미 NPC가 있습니다. 마을 간 이동을 도와주는 텔레포터가 있고요. 옆마을 간 이동만 도와주게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다. 아데나를 500에서 1000 정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섬에서 글로디오 마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글로디오 마을에서 하전민 마을 글로디오에서 우즈벡 이런 식으로 이동을 도와주고 글로디오에 한 번에 은기사 마을 이렇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을 간 텔레포트 하실 때는 이 NPC를 찾으시면 됩니다.
게임상에 낮과 밤 개념이 존재합니다. 게임 시간 12시간은 실제 시간 2시간 2시간마다 밤낮이 바뀐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밤으로 표시가 되는가 보고요. 밤에는 언데드 몬스터들이 강해집니다. 언데드 몬스터들은 해골, 좀비 이런 것들 늑대인간 포함해서 있고요. 배고픔 수치가 있습니다. 자, 배고픔 수치가 낮으면 HP, MP 회복 안됩니다. 상점에 파는 고기를 먹으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한 20 몇 개 정도 먹으면 됩니다. 한 개 1원이니까 20 몇 원 정도 드는데, 고기는 항상 먹어서 100%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무게 수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무한정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무게 수치라는 게 있고, 힘이 높을수록, 스탯 중에 힘이 높을수록 많이 들 수가 있게 됩니다. 50%가 넘으면은 HP, MP 회복 안됩니다. 80에서 90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넘어가면 공격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50% 이하를 유지합니다. 자, 변신 주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변신을 하면은 일부 성공 몬스터는 사람을 보면 먼저 달려듭니다. 그런데 변신을 하면은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자, 변신 주문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셀러브, 옹골 이런 애들은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신 주문서를 쓰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보통 변신할 때는 칼을 쓰면 해골, 공수는 해골 공수 아니면 오크 스카우트 변신하게 됩니다. 레벨 50가 되면 데스나이트 변신 가능하고요. 최고의 공속. 자, 그래서 레벨 52 하는 겁니다. 자, 카오틱 마법은 카오틱 신전, 라오풀 마법은 라오풀 신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카오틱 마법이 카오틱 신전이고요. 여기서 라오풀 똑같은 말입니다. 배우면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법 관련된 내용은 마법사 육성 영상을 봐주시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법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법사 육성 영상 올려둔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법 1에서 3단계는 말하는 섬 계랭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군주, 요정, 마법사 모두 배울 수가 있고, 기사 50대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랭, 말하는 섬의 계랭 찾아가면 되고요. 예전에는 100원이었거든요 1단계. 근데 14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오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100원이었습니다 1단계는. 근데 140원이라 되어 있네요. 공식 홈페이지 스크린샷입니다. 자, 던전 몹이 많을 때는 1대1 자리 잡기. 필드는 어쩔 수 없지만 던전 몹에는 1대1 자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사냥을 하시면은 사냥하실 때 도움이 된다. 몹이 많을 때는 이런 자리부터 들어가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요정의 숲에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엔트, 숲의 보호자. 만약에 요정이 오크가 만약 있으면 오크를 공격하면 페어리가 오크를 같이 공격해 줍니다. 저레벨일 때 이걸 좀 이용하면 좋고요. 요정 외에 인간이 요정의 숲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보호자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본인이 군주, 마법사, 기사라면 이런 애들이 보이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한두 방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요정을 지켜주는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단축키 세팅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F5, F6, F7, F8, F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11, 12. F4, F5 많이 사용하고요. 자, F4 같은 경우는 토글입니다. 토글이란 뭐냐? 떨어진 아이템을 줍는 버튼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F4를 눌러서 줍는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닥에 아이템이 떨어져 있을 때는 F4를 통해서 주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근처로 가서 옆에 붙어서 F4 누르면 주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의 세팅은 보통 여기 물약, F5는 물약, 철기, 보통 여기 기사는 용기, 요정은 엘븐 와퍼, 군주는 악마의 피. 마법사 같은 경우는 마법을 세팅하고요. 여기는 순간이동 주문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물약이거든요. 물약은 계속 쓰기 때문에 가까운데 F4, F5 순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했던 거는 기사, 요정 이런 기준이고, 마법사는 조금 다릅니다. 마법사 같은 경우는 뭐 헤이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헤이스트를 여기 넣고 가장 좀 많이 쓰는 마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F5번부터 F6 순서대로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 또는 마법을 세팅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약, 철기, 초록 물약, 용기, 순간이동 주문서 이렇게 세팅할 겁니다. 저는 기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기사 같은 경우 혼용무기, 뭐 일본도 은장검을 같이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고, 여기는 뭐 기한 주문서, 여기는 뭐 흑단이 있으면 흑단, 뭐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은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좋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 F1, F2, F3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F1 세팅이 있고 F2가 되면 다시 빈 공간이 나오고 다시 세팅, 버전별로 세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F1, F2, F3 세팅할 수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이 스크린샷에는 보이던데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4 버튼, 앞서 말한 것처럼 땅에 떨어진 아이템을 줍는 겁니다. 아이템 옆에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탭 버튼, 아이템 창 열기, 닫기. 탭을 누르면 여기 아이템 창이 이쪽에 뜹니다. 그럼 본인이 탭은 아이템 창은 여기 뜹니다. 여기 뜨면은 아이템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닫기. 컨트롤 S 마법창, 컨트롤 A 캐릭터 정보창, 컨트롤 Q 리스타트 창, 컨트롤 T는 여기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을 조금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도 탭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탭이랑 이 정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컨트롤 M을 누르면 지도가 나오는 걸로 공식 영상에 나오던데 컨트롤 M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말하는 섬이면 말하는 섬 지도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아덴 월드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 은기사 마을에 서 있다면 은기사 마을 지도만 나오겠죠. 원래 예전에는 각 지역의 지도를 상점에서 구매해서 들고 다니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트롤 M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구매를 하고 컨트롤 M을 누르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컨트롤 M이다. 자, 그 다음 누구 슬러시 누구 하면은 현재 서버에 접속 인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닛이 좀 인기 좋을 때는 누구 하면은 7,000명, 8,000명 있을 때도 있고 못해서 4,000명 뭐 이렇게 접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누구 하고 띄우고 아이디 뭐 아덴은 지금 누르면 해당 아이디가 접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 슬러시 친구 누르시면 친구 목록 접속 여부 알 수 있고, 친구 추가하고 아덴은 지금 하시면 아덴은 지금 친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 시 추가 경험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파티를 하면 추가 경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사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초대 하시면 슬러시 초대 아이디 하시면은 파티 초대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마주본 상태에서 파티였던 것 같은데 공식 영상에서는 슬러시 초대하면은 파티 초대하든지 초대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파티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사람이 파티장이 되는 거죠. 초대를 받는 사람은 파티원이 되는 겁니다. 파티장, 파티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경험치 분배를 받기 때문에 파티를 탈퇴할 때는 파티 탈퇴 하시면 되고, 아이템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싶을 때는 교환 슬러시 교환 누르면 아이템 창이 이렇게 본인 상대방 나오고, 상대방 제가 올리고 본인 상대방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순서가 좀 헷갈리네요. 위에가 본인인지 이건 좀 헷갈리지만 왼쪽에 이 창이 뜨게 되고 아이템 확인하시고 예스 누르면 교환이 됩니다. 아이템 교환하실 때는 2번, 3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기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번, 3번 확인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슬러시 호칭이 있습니다. 슬러시 호칭 내용 적으면 레벨 40 이상은 본인의 호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뭐냐, 계랭이라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위에 계랭 위에 무적 이렇게 호칭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슬러시 호칭 무적 하면은 호칭을 달 수 있다. 이는 레벨 40 이상만 가능하고, 아니면은 호칭 본인 아이디 호칭 내용 뭐 이걸 겁니다. 이 2개 중에 1개로 전 추정됩니다. 호칭을 달 수 있는 명령어가 호칭 띄우고 호칭 내용 아니면 슬러시 호칭 본인 아이디 호칭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군주가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군주가 다른 사람들 호칭 달아줄 때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달 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2개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멧 관련된 단축키 명령어들, 슬러시 가입 군주와 마주본 상태에서 하면 가입 가능하고요. 헬멧 탈퇴 하시면 탈퇴 가능합니다. 슬러시 헬멧 하면 본인의 헬멧의 현재 상태, 누가 접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군주만 가능한 명령어도 있습니다. 창설, 슬러시 창설, 헬멧을 만든다, 헬멧 호칭 아이디 호칭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방 아이디 하면 혈맹에서 강제 추방됩니다. 전쟁 상대방 혈맹 이름 하시면 전쟁 시작하고요. 종전 상대방 혈맹 이름 하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항복도 있습니다. 문장 혈맹에 문장이 붙죠. 파일 이름 .bmp 1612 픽셀로 하셔야 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억 이거 많이 쓰죠. 슬러시 기억 어디 원하는 위치를 기억, 축복받은 순간이동 주문서를 쓰면은 그냥 순간이동 주문서가 아니라 축복받은 순간이동 주문서를 쓰면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기억해둔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둬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및 필드를 꾸준히 돌아다니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말하는 섬이 있을 때 말하는 섬, 뭐 판도라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섬 창고, 말하는 섬 던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편합니다. 축복받은 순간이동 주문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부 필드 및 던전 등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던전 입구 이렇게 기억을 해두게 됩니다. 오토 스펠 예전에 있었으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알아는 두자라는 의미에서 넣어두었습니다. 공격 마법 같은 경우는 마법을 선택한 다음에 공격 대상을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마법, 그리고 마법을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야지 마법이 이렇게 갔는데, 오토 스펠을 해두면은 타켓 지점 없이 가까운 곳에 타켓이 공격됩니다. 그러니까 F5에 에너지 볼트를 해놓았다면 F5만 누르면 공격이 되는 겁니다. F5 플러스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F5만 계속 누르면은 가까운 곳에 공격이 자동으로 간다. 편하죠. 예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F5에 동전을 꽂아주고 법사촌 같은데 세워두고 이러면 레벨이 1, 2씩 오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토 스펠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전체 채팅 레벨 30부터 가능하고, 이걸 채랩이라고 하죠. 자, 이걸 누르시면 되고, 채팅 겸 하면 전체 채팅이
켜지고 꺼집니다. 전체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되면 접속자들이 전부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꺼둡니다. 보통 꺼두고 장사를 하거나 이럴 때 켜둡니다. 켜두고 그다음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을 살 일이 있다거나 팔 일이 있을 때 켜둡니다. 켜두고 꺼두고. 자, 골뱅이 이거는 혈맹 채팅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혈맹원들만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팅. 이거는 파티 채팅. 본인의 파티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채팅. 이거 우물 정자 샵 달러 할 말은 장사 채팅.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슨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뼈 캐릭터명 메시지 하시면은 귓속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캐릭터한테 멀리 있어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귓속말을 걸 수가 있는데, 자, 예시로 쌍따옴표 아대는 지금 띄우고 어디야 하면은 상대방한테 어디야 라고 가게 됩니다. 친구랑 대화할 때 필수적이니까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말켬, 긴말끔, 긴말 끄면은 이게 안 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단 아이디 하시면 또 안 오고, 긴말켬, 긴말끔, 차단 아이디. 차단 아이디 한 번 더 하면 차단해야 되고, 알아두시면 좋고, 상점 아니면 샵 하시면은 개인 상점. 이제 세워두면 오토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열리면은 이제 사용해 보시면 금방 배울 겁니다. 명령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장사 채팅 켬, 끔, 장사 채팅 켬, 장사 채팅 끔 하시면은 뭐 데이 팝니다, 데이 7만에 팝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클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래창이 뜨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번 버전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 및 강화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에는 작은 몹 타격, 큰 몹 타격 개념이 있습니다. 예시로 일본도의 타격치는 10, 10인데 앞에는 작은 몹, 뒤에는 큰 몹에 대한 타격치가 됩니다. 인간은 작은 몹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대인 타격치는 앞에 거, 오크, 해골도 작은 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고 버거베어 이런 애들은 뒤에 큰 몹 타격치가 적용이 된다. 만약에 60이면 큰 몹 잡기는 좋지만 작은 몹 잡기는 안 좋은 타격이 되겠죠. 자, 양손 무기 개념이 있습니다. 양손 무기는 방패 착용이 안 됩니다. 양손 무기는 보통 데미지에 좋으나 방패 착용이 안 돼요. 방어력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취향 차이로 안 쓰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데미지는 좋은, 데미지만 추가하시는 분들은 양손검을 쓰기도 합니다. 양손 무기. 양손검부터 해서 대형 도끼 뭐 이런 것도 딱 양손 무기에 들어갑니다. 도끼류, 큰 도끼류들. 활도 양손 무기에 포함됩니다. 요 정도 활을 드는 경우는 방패에 착용 안 됩니다. 밤에는 언데드 몬스터들이 강해집니다. 리니지 낮밤 개념이 있다고 했죠. 강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잡는 것보다는 낮에 잡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이나 미트릴로 만든 무기로 언데드를 타격하면 추가 타격치가 부여됩니다. 화살도 마찬가지로 은화살, 미트릴 화살이 있거든요. 이걸로 공격하면 추가 타격치 부여돼서 유리해준다. 그래서 뭐 은장검, 레이피어 이런 것들은, 이런 무기들은 추가 타격이 부여됩니다. 아이템 및 강화 시스템, 아이템 강화 또는 아이템 러시라고 합니다. 아이템을 강화시키는 것을 아이템 강화 또는 러시, 아이템 러시,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기 및 방어구는 플러스 0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기는 데이, 방어구는 젤을 사용하여 강화시킵니다. 데이는 무기 마법 주문서, 젤은 갑옷 마법 주문서를 말하고요. 안전 강화 개념이 있습니다. 강화를 해도 무기가 깨지지 않는 구간이 있고요. 이거를 없어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R 레이피어가 있습니다. 레이피어는 플러스 6까지는 안전 강화,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6까지는 안심하고 강화를 해도 되지만 플러스 7이 될 때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 7이 되는 경우 깨질 확률이 존재하고 예전에는 한 30% 정도 됐습니다. 무기는 플러스 6까지는 안전하게 가능하다. 퍼센테이지는 앞서 말했던 퍼센테이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자, 6에서 7이 될 때부터는 깨질 확률이 존재한다. 자, 방어구는 플러스 4까지는 안전합니다. 대부분. 무기는 플러스 6이고요. 4에서 5가 될 때까지 4에서 5가 될 때부터 깨질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4까지는 올려두고 플러스 5는 조금 맞추는데 오래 걸리죠. 이게 보통 2에서 3배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3배가 맞죠. 가격 차이가. 근데 2배인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안 쓰는 그건 헐값으로 나올 때 그렇고 보통은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났던 걸 보면은 확률이 30%가 맞지 않았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정 제작템 중에서는 방어구는 플러스 하지만은 요정 제작템 중에서는 플러스 2까지 안전 강화를 한 것들도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정족 방패 같은 경우 이런 거 애쉬로 들면은 6까지 강화해서 씁니다. 좀 유리하죠. 플러스 4까지 안전한 거랑 6까지는 플러스 2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아이템이 안전 강화 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이 될 때 깨지는 것도 존재합니다. 뼈셋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데이와 젤, 데이, 젤에는 축과 저주가 있습니다. 자, 축은 이렇게 빛나는 형태로 아이템이 보여지고요. 저주는 빨간색. 축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까지 랜덤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무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플러스 5에서 사용을 해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8이 되겠죠. 랜덤으로. 그래서 7, 8이 나오는 것을 노리고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플러스 6에서 발라서 플러스 8에서 9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깨질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후반 돼서 그렇고 초반에는 플러스 5에서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만약 플러스 7이 되면은 이제 3배로 플러스 8이 되면 9배 뛰기 성공하는 거죠. 조주는 마이너스 1을 시킵니다. 만약에 플러스 5에 축을 발랐는데 재수없게 플러스 6이 되었다 치면은 다시 플러스 5를 만들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저주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펫 시스템 도배를 만든 개 키우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도베르만 펫 중에는 도베르만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완용 펫이 있지만은 도베르만이 인기가 많습니다.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카리스마 수치 6당 한 마리씩 끄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예상되는 버전이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뭐 4마리당 카리스마 수치 4당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고 카리스마 수치 영향 받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들이는 법은 자, 도베르만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무기로 때리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립니다. 몇 대 때리다 보면은 피가 조금 적게 LC로 3분의 1 이하로 남게 한 다음에 고기를 줍니다. 드래그해서. 도베르만은 일반 고기는 안되고요. 괴물용 고기만 됩니다. 괴물용의 고기. 그래서 길들여지면은 누구누구의 도베르만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실패하면 주먹으로 한두 대 더 때리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고기 넣어주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한 2-3번 정도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누구의 도베르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 개목걸이가 생기게 되고 개목걸이를 통해서 유저간 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목걸이는 관리인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만약 본인이 길들였다
하면은 개 관리인한테 맡기면 개목걸이가 생길 수 있고요. 꼬시자마자 개목걸이가 생기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를 끌고 다니다가 로고 할 때는 개 관리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도베르만 혼자 마을에 서 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길들인 게 풀립니다. 야생의 도베르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베르만을 잃어버린다. 자, 하전민 마을이나 기란 마을 같은데 개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런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하전민 마을 개 관리 소 뭐 이렇게 안 맡기고 로그아웃이 야생의 도베르만으로 돌아간다. 생각보다 키우기 힘들고요. 힘들다. 죽으면 들고 있는 아이템이 떨굽니다. 도베르만한테 아이템 넣어두면은 그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고용으로, 이동하는 창고용으로 쓰는데 죽게 되면은 떨굽니다. 아이템을 다 떨굽니다. 한 번에 다 떨굽니다. 사람이랑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괜히 심심하다고 죽이는 유저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생각보다 키우기 힘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목걸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걸 유저 간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키우기 힘드신 분들은 레벨 뭐 20대 뭐 이런 애들을 구매해서 그때부터 키우기도 합니다. 이름은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게 조금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안 정하시는 분도 있고, 워낙 이견인 분들은 이름 정해놓고 평생 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록이를 넣어주면은, 초록 물약을 넣어주면 지가 먹기도 합니다. 100% 먹진 않고요. 지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물약을 넣어두면 체력이 딸릴 때는 지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지가 알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요. 보면 랜덤이었다. 그리고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도베르만 누르면 뭐 수집해라 뭐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아이템들을 수집을 합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개를 키우려면 부활 주문서를 항상 넉넉하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마리 끌고 다니시죠. 부활 주문서 한 10장씩은 넉넉하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몬스터한테 공격 당하기도 하고요. 사냥하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한테 죽기도 하고, 그럴 때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죽은 후 시체가 사라지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후 시체가 있을 때는 부활 주문서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주인이 텔레포트하면 시체도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랑 도베르만이랑 다 같이 필드에 죽었다 싶으면 리스타트 하시고 기한 주문서 누르시면 시체가 같이 생깁니다. 그때 부활 주문서 쓰시면은 살아납니다. 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부활 주문서 항상 넉넉하게. 그래, 초반에는 부활 주문서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애견인 하기 힘듭니다. 호루라기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애견인들의 필수템, 이걸 사용하면 멀리서 사냥하다가도 오고 뭐 쫓다가도 오고, 그러니까 주인 근처로 와서 대기 상태로 바꾸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레벨에 따라서 호루라기를 썼을 때 내는 대사입니다. 1에서 11은 멍멍, 12부터는 왈왈, 24부터는 컹컹, 36부터는 크르릉, 48부터는 내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내 주인님 하던 도베르만의 레벨이 48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사람도 48을 되기 힘든데 도베르만을 48까지 키운다는 거는 진짜 데스 나이트 기사랑 맞먹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재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레벨별로 대사가 달라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지 클래식 팀 노하우 상식, 그리고 도베르만 키우는 펫 육성법까지 알아봤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추억 공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베르만 관련된 추억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추억 공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 뭐 주제 추천 댓글로 받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주소 있습니다. 카카오톡 주소방 주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0만점
리니지 초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고 리니지 고수분들도 들어오셔서 초보분들 상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니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아대는 지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